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까 또 우리 만났지만 이제 수업 연속해서 여러분들 시험 치실 수 있도록 강의를 좀 도와드리고자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도 배웠지만 같이 연결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엑셀 작업하다 보면 외부 데이터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건 우리 데이터 탭에 가서 텍스트 그리고 우리가 가진 판매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판매 원본, 파일 원본이 한국어인가, 그 구분 기어들이 공백인지, 세미콜론인지, 등호인지에 따라 엑셀의 칸이 구분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텍스트 파일에 확인을 해보시고 연결되어 있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형식이 전체 데이터 세트인지 첫 200개 행 기준으로 갈 건지 이건 첫 200개 행만 보겠다는 거고 전체 데이터 세트 기준으로 하셔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 행이 많을 때는 이렇게 쓰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드를 해주시면 불러와지고요. 저는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를 시키고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엑셀이 얘네들이 똑똑해가지고 이게 표인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여기 풀렸죠. 그게 자기 혼자서 표가 만들어진 거예요. 필요 없는 데이터들은 제가 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데이터에서 여러분들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띄워놔야 되겠다. 자, 그 텍스트 그룹을 해서 여러분들 파일을 가져왔죠. 그리고 열 대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다 같이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따로 시트를 하나 복사를 해서 시트 모알에다가 붙여놓고요. 수량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이 분번 단가만 놔두고 데이터 가서 데이터 중복된 항목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품번을 확인하기 위해서 품번을 확인할 데이터 유효성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단가표에서 품번 범위만 목록 제한 대상은 목록이고 원본은 품번 범위만 여기가 다니까 요거만 지정해 주시면 요 목록 안에 있는 값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도 요 목록 안에 있고 자, 만약에 잘못된 목록을 주면 유효성 검사의 제한에 부합되지 않아서 다시 하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유효성을 세팅해 놓고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대하 상자에서 여러분들이 이 범위만 지정할 수 있으면 유효성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수량도 해볼게요. 우리가 수량 전체를 선택하고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누르십니다. 그러면 데이터 유효성 대하 상자의 설정 안에서 우리가 유효성 조건을 어떤 걸로 주냐? 제한 대상을 우리가 정수로 줍니다. 왜? 수량이 1, 2, 3, 4, 5지 마이너스 2, 뭐 0.2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한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있죠. 우측 정수보다 큰 것들 그리고 최소값은 0으로 0 이하면 안 된다. 개수는 0 이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확인해 두시면 뭐 바뀐 건 안 보이실 거예요. 바뀐 건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여기다가 6에다가 마이너스 1을 써봅시다. 이 값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틀리지 않도록 세팅을 해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효성 검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틀릴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유효성 검사 여러분들이 계속 확장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도구
했으니까 데이터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확인하는 것들은 이제 해봤고, 여기서 데이터 정렬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양을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보기 쉽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판매 번호 순, 뭐 지점별 순, 데이터 판매 금액 순, 이렇게 해가지고 정렬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누가 1등인지 확인 바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칸에 우리가 판매 금액 필드를 만들 거예요. 판매 금액 필드를 만들면 이게 표로 인식되어 있어 저절로 확정됩니다. 판매 금액 값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수량 곱하기 단가겠죠. 자, 금액이 나옵니다. 완성했어요. 어렵지 않죠?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 금방 하실 수 있고, 수량 곱하기 단가가 판매 금액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홈탭에서 여기서 순위별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홈탭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홈탭에서 편집 그룹에서 보시면 보이시나요? 편집 그룹 정렬 및 필터가 있고요. 내려보시면 숫자 내림차순 정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H열에서 정렬, 이 G열이죠. G열에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싶은 숫자 아무거나 클릭하고 난 뒤에 숫자 내림차순 정렬을 하면 정렬이 됩니다. H열 안에서 다 연결해서 다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판매 금액이 순서대로 목록이 나왔고, 강북 K 지점이 가장 많았네요. 요걸 하나 안 했네요. 제가 여기 강북 K 지점 데이터 나누는 거 여러분들 아까 하셨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지점명. 자, 이렇게 하면은 강북 K 지점이 매출이 1등이네요. 와, 그렇구나. 강북 K 지점과 뭔가 뭘 팔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판매 목록 시트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있는 영속적 영역에 인이해서를 선택하시고, 데이터가 있는 거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단일 항목으로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탭에서 정렬 및 필터, 여기 있죠? 정렬 및 필터. 그래서 정렬을 누르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렬 기준으로 하고 싶은 대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컬럼으로 되어 있는데, 이 컬럼이 이 제목처럼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이랬을 땐 여러분들이 이걸 바꿔주시면 됩니다. 컬럼을 판매 번호 지점 표 형식이라서 그래요. 지점명 모델 분번 수량 단가 판매 금액. 됐죠? 자, 이렇게 삭제하고 나면 이 셀은 지점명이 안 들어갔죠? 지점명. 좋아요. 이렇게 삭제하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렬할 수 있어요. 자, 판매 금액으로 나오죠? 표 제목이라고 들어간 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정렬을 해볼게. 정렬은 지역 정렬로 해서 오른차순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역 지점으로 해놨네 제가. 지역인데 지역 정렬 셀값 오른차순으로 하겠다. 그래서 오른차순을 먼저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준 추가를 하시면 돼요. 기준을 계속 추가하시면 돼요. 어떤 순서대로 정렬할 건지. 첫 번째는 지역 순이었고, 두 번째는 금액이 얼마나 누가 팔렸는지 내림차순을 해서 보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값으로 놔주시면 되고, 이걸 내림차순을 해서 결과값이 글자는 오른차순 강남 순서로 가고, 금액은 높이 팔린 순서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에서 가장 많이 판 사람은 J지점 사각형 9개 금액을 팔았죠. 이렇게 정렬을 여러분들이 정렬 및 필터의 정렬을 사용하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정렬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내림차순 정렬된 결과가 표시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자동 필터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쉬운 기능이에요. 더 쉬워요. 자, 이렇게 정렬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 탭에서 정렬 및 필터에서 필터 보이시죠? 이 필터를 누르시면 뭐지? 사각형에서 뭔가 생겼어요. 자, 다시 보세요. 필터 생겼어요. 밑에 뭐 화살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동 필터라는 거고 제목별로 필터가 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 필터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필터에 맞춰서 값을 볼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지점명으로 가볼게요. 우리 지점명을 보고 싶은데 우리가 A 지점만 보고 싶다. 다 주고 A 지점만 보고 싶어. 그리고 확인 누르세요. 그럼 A 지점만 보이죠. 자, 모델인데 나는 사각형 싫고 원형만 보여주고 싶어. 원형. 그럼 A 지점에 원형만 보인다는 거죠. 필터가 엄청 간단해요. 그리고 이런 필터가 있다가 기본 데이터들 어디 갔지? 놀랄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필터 여기 그룹에서 지우기를 눌러주시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필터 잘 사용하시면 엄청나게 편해요. 자, 필터 한 번 더 해볼게요. 판매 목록에서 시트 여시고 여기서 데이터 탭에서 정렬 및 필터에서 필터 눌렀습니다. 자, 그 다음 필터에서 우리가 볼 건 판매금액 필터 단추 누르고 숫자 필터에서 판매 금액에서는 이렇게 각각의 가격도 되지만 잘 보세요. 여기 숫자 필터라는 게 있어요. 숫자 필터에서 상위 10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 10 선택하시면 상위 10개 항목도 볼 수 있고요. 상위 퍼센트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위 20%만 보겠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판매 금액이 상위 20%만 보는 거예요. 자, 나왔습니다. 판매 금액이 상위 20%인 현황입니다. 생각보다 쉽죠? 필터는. 그리고 판매 목록 시트에서 우리가 데이터 필터 지금 열었죠? 그리고 이 필터 다시 지우시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필터 연속해서 보여드리면 사용자 지정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가 가지고 사용자 지정 필터를 한번 해볼 텐데 이 숫자 필터에서 여러분들 숫자 필터 들어가셔서 사용자 지정 필터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용자 지정 필터를 통해서 우리 값만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따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상 35만원, 이하 40만원 만 보겠다는 거예요. 단가 35에서 40만원 이하만 다 보겠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값들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사용자 지정 필터.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고급 필터 하나 더 해볼게요. 요거 단가를 취소하고 필터 해제하고 우리가 고급 필터까지 한번 해볼게요. 고급 필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수량과 판매 금액에 대해서 수량이 10개 이상이거나 판매 금액 300만원 이상인 사람 다 보여줘. 그리고 여기서도 필터를 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그 필터 조건을 따라줘서 필터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고급 필터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고급 필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값들을 줬는데 수량이 10개 이상이거나 판매 금액이 300만원 이상 이 두 조건 만족 하나하나도 확인을 하면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or, and, or 할 때 or 조건이죠. 수량 10개 이상 300만원 이상 둘 다 만족하는 거 아무나 보여줄 할 때는 이렇게 한 칸씩 내려서 적어 주시면 돼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10개 이상 300만원 이상 두 가지 다 충족하는 조건을 찾아줘 하면 이렇게 한 줄에 and 조건이잖아요. and 10개도 만족하고 300만원도 만족하고 이 말이잖아. 그게 and잖아. or은 10개도 만족하는데
10개도 만족해도 되고 300 이상도 만족해도 되고 이 말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5월 조건로 해볼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급 필터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데이터 이미지 셀 선택하고 난 뒤에 여기 정렬 및 필터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고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을 눌러보시면 우리가 고급 필터라는 게 새로 나올 거고요. 고급 필터는 여러분들이 범위는 지정되어 있어요.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A3에서 H65인지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필터의 범위 선택이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에 할 건지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지, 그래서 그거는 선택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조건 범위는 우리가 J1에서 K3으로 우리가 여기서 줬던 거 있죠? J1에서 K3으로 목록 안에 조건을 줄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자, 확인을 눌렀어요. 그러니까 이 필터 조건이 딱 나와버리죠. 자, 보세요. 10개 이상인 거 다 보셨어요. 10개 이상 거 다 보셨죠? 9개도 있어요. 왜냐면 300만원 이상이니까. 그리고 10개 이상 300만원 이상인 거 다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고급 조건도, 고급 필터 조건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지우기 누르시면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했어요. 데이터도 필터도 줘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하고 정렬도 할 수 있고 고급 필터도 했어요. 조금만 더 가볼까요? 우리가 부분합도 구해볼 거예요. 자, 부분합이라는 게 뭐냐면 이 각각의 지역이라든지 지점이라든지 우리가 그 서식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역별로 판매 금액을 보고 싶거나 지점별로 판매 금액을 보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이 합계나 평균을 구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합이라고 해요. 부분합. 그래서 부분, 우리 강남 부분만 따로 합을 보고 싶은 거고, 강서만 따로 보고 싶은 거고, 사각형 모델만 따로 보고 싶은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최대값도 볼 수 있고, 합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 개수, 표준 편차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 편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자, 부분합을 구하는 설정은 먼저 그룹에 먼저 해당 그룹의 정렬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그룹이 정렬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해당 그룹이 정렬이 되게 만들어주고 이 해당 그룹이 정렬됐을 때 부분합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판매 목록 시트에서 우리 판매 목록 시트 여기죠. B열 지역에 여기 지역 있죠? 이미지 셀 우리가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우리가 정렬을 할 건데 정렬 텍스트 오른차순 정렬을 할게요. 정렬 텍스트 오른차순 정렬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강남이 메인으로 보이죠? 강남이 메인으로 보이십니까? 강남이 메인으로 보일 거예요. 왜냐면 우린 지역으로 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데이터 영역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보시면 개요 그룹의 부분합이 있어요. 그래서 개요 부분의 부분합을 딱 누르면 이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룹화할 항목은 뭐였다고? 아까 우리 지역별로 나눴잖아요. 그럼 그룹은 지역으로 할 거고 지역별 합계를 볼 건데 무슨 합계를 본다? 판매 금액의 합계를 본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단가의 합계도 볼 수 있죠. 근데 볼 필요가 없죠. 지역별로 얼만큼 많이 팔렸는지 보자는 거죠. 그리고 확인 눌러보세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부분 합에 나오는데 강남 지역 요약, 강남 요약 3,406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강동, 강북, 강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1번 누르고 2번 누르고 전체 총은 8,754만원 2번 누르면 강남, 강북, 강동, 강북, 강서 요약 다 나오고요. 여기서 보면 아, 강남이 제일 많이 팔았네 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3번 누르면 더 크게 데이터가 보이실 겁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작성한 부분합을 삭제하려면 이 개요 그룹에서 부분합을 눌러서 부분합 대상자를 다시 열고 모두 제거를 누르시면 부분합이 사라져요. 자, 이번에는 지역별로 또 소개하고 모델별로도 평균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분합을 중첩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가지 값만 보는 게 아니라 중첩해서 더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의 소개 구해서 지역 내에서 다시 모델별로 다시 소개하는 거죠. 우리 사각형, 원형, 삼각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그룹 기준으로 데이터 정렬하고 부분합을 중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의 그룹으로도 소재한다고 해도 합계나 평균 다른 값을 구한다면 부분합을 중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분합을 중첩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가는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데이터 우리가 정렬로 가볼게요. 우리 연속해서 두 개를 정렬하는 거 배웠죠. 정렬 들어가 보시면 데이터 탭에서 정렬 필터 여기가 나올 거고요. 정렬 대상자에서 먼저 해야 될 게 뭐였죠? 우리가 두 가지 기준을 먼저 했죠. 지역과 모델. 그렇기 때문에 지역부터 찾겠습니다. 지역 오차순 기준 추가하고 그 다음 모델 오차순 보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지역과 모델별로 오름차순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부분합을 구하시면 됩니다. 강남, 사각, 원형 다 정리됐거든요. 여기서 부분합을 다시 가시고요. 데이터 탭에 개요 그룹에 부분합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부분합돼서 그룹화 항목은 지역 그대로 두시면 되고 사용할 함수는 합계도 맞고요. 여기서 합계와 부분합 계산 항목은 판매 금액과 어떤 거? 수량까지 보다는 거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세요. 자, 그렇게 하면 수량도 보이고 합계도 보입니다. 그리고 강남부역 보입니다. 아직 중첩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조건 넣은 거죠. 정렬은 지역과 모델로 했지만 우리가 부분합은 이제 하나 줬어요. 수량과 판매 금액만 더 본 거고요. 자, 두 번째에서 이제 다시 부분합을 중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부분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으로 들어가서 그룹화 항목을 다시 모델로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델은 평균을 보기로 했죠. 평균. 그리고 평균 부분합 계산 항목은 수량과 판매 금액 그대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해줘야 돼요. 해지해줘야 돼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이걸 해지해줘야 중첩이 돼요. 아니면 다시 또 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평균과 판매 금액에 대해서 모델별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각 부분합의 단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1번 전체, 지역, 모델, 전체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량 필드에 보시면 이 3번 요약에서 보시면 수량 필드에서 홈탭에서 여러분들이 요 수량이 이상하잖아. 5.444가 말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수량 TC 홈탭 표시 형식에서 여기 표시 형식에서 자릿수를 줄여줍니다. 이해할 수 있게. 그럼 5개, 4개, 106개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판매 금액도 금액이 이렇게 .667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표시 형식을 우리가 회계로 바꿔줍니다. 돈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럼 점이 없어질 거잖아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회계로 바꿔줬고 여러분들이 이 값들이 바뀌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이러면 부분합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부분합 어렵지 않아요. 중첩할 수 있는 거 연습하시면 되고, 그리고 부분합을 삭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탭에 가시면 부분합 모두 제거하시면 데이터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부분합까지 해서 데이터 순위도 볼 수 있고 전체 금액도 볼 수 있고, 와, 진짜 많이 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배운 겁니다. 회기가 안 들어갔네. 아까 부분합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조건부 서식을 마련해 볼게요. 조건부 서식. 이 조건부 서식은 서식에 내가 원하는 것만 셀을 강조하거나 구별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 목록 중에서 특정 제품만 뭐 노란색으로 셀을 채우거나 판매 금액 상위 10%만 해당하는 데이터는 빨간색 글꼴, 뭐 아이콘 이런 거 표시하는 겁니다. 조건부 서식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부 서식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규칙은 먼저 조건에 맞는 셀을 검사하는 규칙부터 만들어야 되고 그 조건에 맞으면 이걸로 보여달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제공하면서 우리가 쉽게 골라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셀 강조 규칙, 셀 상위 규칙, 하위 규칙 이런 것도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규칙도 또 만들 수도 있기도 하고 선택해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품번이 OP2020인 거를 데이터만 셀을 선택해 가지고 OP2020인 것만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로 설정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해 보고 설정한 규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판매 목록 시트에서 품번 필드인 저 품번 필드 요거예요. 이 사에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이 65까지 저는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홈 탭에 가셔서 스타일 그룹에서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을 표시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목록으로 들어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셀 강조 규칙 그리고 같은 거는 더 강하게 보이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셀 서식을 지정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OP2020인 거는 같음을 해야 될 거. 자,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 같음 OP2020. 자, OP2020을 치자마자 엑셀 데이터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죠. 근데 서식은 진한 빨간색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간색 채우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서식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보세요. 자, OP2020 데이터는 다 녹색 채우기로 녹색 글자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조건부 서식 지우려면 조건부 서식을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규칙 지우기 들어가시고 시트의 전체 선택된 규칙을 지워도 되고 선택한 셀을 선택하셨으면 선택한 셀의 규칙도 지울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택한 셀이 DP이기 때문에 시트 전체에서 규칙을 지워버릴게요. 두 번째로 상위 규칙과 하위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편집하는 것까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판매 목록 여기에서 판매 금액의 기준으로 상위 규칙과 하위 규칙을 만들어 볼게요. 판매 금액 기준으로 상위와 하위를 찾아보자는 거죠. 상하위 규칙과 설정을 하고 규칙 편집하는 거 여러분들 계속 연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판매 목록 시트에서 판매 금액 데이터 영역인 판매 금액 데이터 여기 저는 H4에서 H6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선택하고 홈탭에서 스타일 그룹에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상하위 규칙 여기 있죠. 상위 하위 규칙 상위 10%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상위 10%에서 상위 10% 금액은 다 보겠다는 뜻이고 10%의 것들을 빨간색 텍스트로 보겠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금액 상위 10%는 빨간색으로 다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상위 10% 빨간 텍스트를 보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방금 우리가 상위 10% 조건을 줬단 말이죠. 근데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로 가시면 지금 우리가 줘 있는 조건부 서식 규칙이 다 보이게 됩니다. 다른 게 있다면 다 같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바꾸고 싶은
규칙을 선택하시고 규칙 편집을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규칙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상위 10%를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위 사실 20%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색깔이 제가 좀 안 보이니까 확인을 빨간색을 바꿀게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하위 20% 빨간색 텍스트로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정 확인을 누르시면 수정한 조건에다가 하위 20%의 금액들만 빨간색 텍스트로 표현되고 있죠. 이렇게 하시면 상위 하위 규칙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위 하위 규칙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줄 겁니다. 그런데 수식을 내가 작성해서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판매 목록 시트에서 우리가 제목을 제외한 모든 시트를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홈 탭에 가셔서 스타일 그룹을 보시고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을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자, 이 새 규칙은 우리가 원하는 규칙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새 규칙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규칙 유형 선택부터 해야 됩니다. 유형 규칙이 많기 때문에 이 규칙이 어떤 규칙인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하겠다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죠. 수식 만들어서 셀 선택하겠다고. 자, 다음 수식이 차민값의 서식을 지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규칙 설명 편집에 우리가 는 상대 참조 G4 보다 G4는 35,000원 35만원 이상의 값이 나올 때는 서식을 줘라 이 말인데, 서식을 우리가 채울 수 있어요. 서식을 채우기 위해서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주는 거죠. 그리고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배경색이 노란색이 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가 35만원 이상인 거, G가 우리 단가잖아요. 단가 35만원 이상인 거 G5, G6, G7 다 쳐다보는 거죠. G는 안 바뀌고 숫자만 바뀌는 거잖아요. 상대 참조.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G4부터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값이 채우기 값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가지의 값을 보지만 결국에 이 값들을 전체적으로 표시해주는 새 규칙을 하기 위해서는 수식을 써야지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 번 더 보실 수 있는 거는 규칙에다가 우리가 여기 상대 참조만 줬다는 거, 절대 전체를 다 준 게 아니라 상대 참조 G만 움직이게 했다는 거, G에서 1, 3, 4만 움직이게 했다는 거, 1로 가로 세로는 움직이게 하지 않고요. 그걸 설정을 준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전체 설정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한 서식이 전제된 거 됐고요. 여기서 조금 더 본다면 데이터 시각화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이 서식을 조금 더 눈으로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까지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셀 값에 따라 막대 길이를 다르게 하는 거나 셀 시각화 아이콘 넣어가지고 더 이게 많다라는 거 표현해 주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콘 형태로 데이터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시각하면 이해를 높일 수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막대와 아이콘으로 서식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H4에서 H 전체 끝까지 제목을 제외한 셀을 다 선택을 하시고요. 홈 탭에서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에서 들어가 보시면 데이터 막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막대 그라데이션 채우기 있죠. 그라데이션 채우기. 그래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파랑 막대 데이터 막대 채우기 선택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쪽이 가게만 해도 보일 거예요. 근데 전체 데이터를 선택하면 전체에도 보이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판매 금액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데이터 막대 그라데이션 지역이 파란색으로. 자, 어떠세요? 판매 금액에 따라 데이터 막대가 표시되는 거죠. 자, 이러면 누가 제일 못했는지 바로 표시가 나요. 슬프지만 우리는 확인해야 되잖아요. 하실 수 있겠죠?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우리가 수량을 잡아가지고 이 수량 필드에서 우리가 이 수량이 몇 개 있는지, 몇 개 팔렸는지 한 번에 보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등락되고 있는 거, 그걸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조건부 서식으로 가셔서 아이콘 집합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삼각형 3개 있습니다. 삼각형 3개. 요거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면 뭔가 있어요. 일단 요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아이콘 집합이.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 가서 규칙을 관리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아이콘 집합은 F4에서 F65가 규칙이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규칙을 따로 줘야 되는 거죠. 아이콘을 주고 싶은데 어떠한 규칙으로 아이콘을 줘라,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규칙 편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다 값이 나와 있죠. 지금 아이콘이 67 이상일 때 초록색, 노란색일 때는 67에서 33, 그리고 빨간색일 때는 33 이하, 이 말인데 100분율로 나와 있어요. 67%, 33%. 그렇게 했을 때 올라감과 내려감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서식을 제대로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보고 싶은 값은 7개 이상인 애들은 잘한 거니까 상승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거 100분율이 아닌 숫자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숫자로 바꿔주시고 4개 이하 한 사람들은 못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확인을 하면 여기서 뭐 다른 게 보이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값들을 다시 확인하면 이제 7개 이상은 초록색, 그거는 다른 건 노란색, 4개 이하는 3개 때부터는 빨간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7개 이상일 때, 4개 이상일 때 이렇게 표현을 해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실 범위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 예제 많이 풀어보시고 시험 공부하시면서 내가 눈을 안 보고 풀 정도가 되면 잘하는 거라고, 문제 보고 요약 예제 문제 보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보지 않고 안 보고 풀 정도가 되면 연습이 됐다고 생각하시면서 시험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